도대체 이 집안의 진짜 괴물은 누구였을까요? 차정원이 진세훈의 뺨을 사정없이 후려갈겼는데요. 후회하게 해줄 거라고, 평생 지옥에서 후회하게 만들 거라고 절규했습니다. 이 충격적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사건은 바로 며칠 전 건양 그룹 회장실 복도에서 시작됐습니다. 진세훈 부사장이 난데없이 주영채와 건양 그룹과 더 크라운 캐피털의 전략적 결합을 공식 발표한 건데요. 기자들이 몰려와 차정원 씨와는 어떻게 되냐고 물었지만 진세훈은 단호했습니다. 차정원 씨와의 혼인 관계는 이미 오래전에 파탄났습니다. 회사를 위한 희생이었습니다. 라고 했었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서 있던 주영채는 승리감에 가득 찬 미소를 지으면서 진세훈의 팔짱을 꼈었는데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본 차정원의 세상은 그때 이미 무너져 내린 겁니다. 사실 진세훈의 마음은 이미 친모 사건 때문에 한혜라 부회장을 향한 분노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한혜라가 자신의 친모를 해쳤다고 단정해버린 진세훈은 이 복수를 위해 스스로 악마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 악마가 바로 주영채였습니다. 진세훈은 곧바로 주영채를 찾아가 노골적인 계약을 제안했습니다. 얼음장 같은 공기 속에서 진세훈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원한 건 당신의 힘입니다. 한혜라를 무너뜨릴 가장 확실한 무기. 주영채는 와인잔을 내려놓고 진세훈에게 바짝 다가갔습니다. 주영채가 비열하게 속삭였습니다. 무기라면 있죠. 내가 가진 동영상은 당신의 계모가 숨긴 차기범 사고의 진실과 당신의 친모를 위험에 빠뜨린 진태석 회장의 비리까지 모두 담고 있어요. 내가 아니면 당신 어머니 복수도 건양 수호도 불가능해요. 주영채는 이 말을 하면서 진세훈을 꽉 쥐었었더라고요. 진세훈은 주영채에게 마지막 경고를 했습니다. 나에게 차정원 이야기는 꺼내지 마세요. 그게 당신이 지켜야 할 파트너의 선입니다. 사랑하는 여자를 지키기 위해 자신은 가장 악독한 여자의 남편이 되기로 결심한 진세훈의 비극이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발표를 들은 한혜라 부회장의 분노는 이미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한혜라는 곧바로 황 실장을 불러 격한 감정을 쏟아냈습니다. 진세훈이 감히 나를 이렇게 배신해? 주영채 그 계집의 품으로 들어가.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황 실장이 낮은 목소리로 보고했는데요. 진세훈 부사장이 주영채와 결혼을 발표하며 부회장님께 회장 자리를 요구할 명분을 만들고 있습니다. 진태석 회장님은 진세훈이 흔들릴수록 유리해지니 막지 않을 겁니다. 한혜라는 이때 결정적인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당장 막아. 그 결혼 절대로 안 돼. 정원이에게도 내 계획에도 방해돼. 황 실장은 바로 한혜라에게 가장 잔혹한 카드를 제안했습니다. 황 실장은 진태석 회장에게 약점이 잡혀 누나를 희생시킬 뻔했던 복수심에 이성을 잃고 있었는데요. 황 실장이 말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진태석 회장님을 먼저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게 제 누님을 살려주신 부회장님에 대한 저의 보답입니다. 한혜라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황 실장은 공난숙과 진태석 두 괴물을 동시에 무너뜨릴 방법을 꺼냈습니다. 황 실장이 말했습니다. 공난숙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바로 주영채입니다. 주영채의 박경신 살해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유포하면 공난숙이 바로 진태석 회장님을 의심하게 될 겁니다. 한혜라는 이 사실에 충격을 받으면서도 눈을 번뜩였습니다. 한혜라가 경악하며 물었습니다. 영채야 박경신을 죽였다고요? 그렇게 무서운 아이였다니. 하지만 한혜라의 눈빛은 이미 피해 복수를 결정했습니다. 한혜라가 잔혹하게 명령했었더라고요. 좋아, 황 실장. 그렇게 해. 그 영상 흘리자고. 진태석과 공난숙을 동시에 잡아먹을 미끼를 던져. 한혜라는 이제 단순한 방어자가 아닌 남편과 공난숙을 동시에 제거하고 그룹의 회장 자리를 노리는 악독한 복수자로 완벽하게 변모했던 겁니다. 차정원은 진세훈의 서재에서 그를 기다렸습니다. 이미 눈은 눈물로 젖어 있었지만
차정원의 얼굴에는 이 상황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결연함이 서려 있었는데요. 차정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진세훈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당신이 말한 최선이야? 당신이 나를 지켜주겠다고 했잖아. 그런데 나를 밀어내고 우리 복수의 길에 주영채라는 더러운 독을 끌어들여? 차라리 나를 이용해야지라며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진세훈은 차정원에게 차갑게 등을 돌렸었는데요. 진세훈은 차정원의 말을 모두 부정하며 자신의 비극적인 선택을 합리화했습니다. 진세훈이 차정원의 등을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야말로 나를 기만하고 속인 사람이잖아. 차수아의 정체, 가짜 영체로 들어온 목적. 당신의 모든 복수심이 내 가족을 향하고 있었지. 게다가 당신의 복수는 한혜라를 향하고 있지? 당신에게 복수 대상이 둘이라면 나에게는 셋이야. 한혜라, 진태석, 그리고 당신까지. 차정원은 진세훈에게 다가가 그의 팔을 붙잡았지만 진세훈은 차정원을 매몰차게 밀어냈습니다. 진세훈이 차정원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착각하지 마. 내가 당신에게 푹 빠진 건 맞지만 그 감정은 이제 중요치 않아. 난 이미 당신에게 질렸어. 내가 원하는 건 건양 그룹의 안정이야. 주영채는 그걸 줄 수 있고 당신은 아니야. 당신은 내 복수 계획에 더 이상 쓸모없는 독일 뿐이야. 차정원은 밀쳐져 바닥에 넘어지면서도 절규했습니다. 차정원이 소리쳤습니다. 쓸모없어? 나를 버리고 주영채를 끌어들여? 당신 복수 때문에 나까지 망가뜨리는 거야? 내 계획이, 내 인생이 당신 발밑에 깔려야 직성이 풀려? 진세훈은 차정원에게 다가와 귓가에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마치 악마의 속삭임 같았는데요. 진세훈이 말했습니다. 당신 엄마가 우리 엄마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알게 되면 당신은 나에게 고마워할 거야. 내가 먼저 당신을 끊어냈으니 그러니 더 이상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내 복수의 길에 방해될 뿐이니. 진세훈은 차정원을 향한 미련 때문에 오히려 차정원을 영원히 자신의 복수에 엮이지 않게 하려는 자기 파괴적인 사랑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차정원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신을 가장 비참하고 쓸모없게 만든 진세훈의 뺨을 세게 후려갈겼습니다. 차정원이 눈물로 일그러진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후회하게 해줄 거야. 당신은 결국 내 복수의 도구였어. 나를 버린 벌, 주영채에게 당하는 벌. 평생 지옥에서 후회하게 만들 거라고. 차정원은 뛰쳐나갔고 진세훈은 맞은 뺨을 만지며 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의 눈가에도 고통의 눈물이 번졌지만 복수의 길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한혜라 부회장의 지시를 받은 황 실장이 결국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바로 주영채의 박경신 살해 영상이 온라인에 유포된 건데요. 이 영상은 공난숙 회장의 더 크라운 캐피털 본사 로비 대형 스크린에까지 재생될 정도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이 난리통에 가장 먼저 미쳐 날뛰기 시작한 건 공난숙 회장이었습니다. 공난숙은 파랗게 질린 주영채를 달래면서도 분노에 이성을 잃었습니다. 공난숙이 주영채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영채야. 요즘 AI가 만든 가짜 영상이라고 하면 돼. 엄마가 공난숙인데 뭐가 걱정이니? 공난숙이 이빨을 꽉 물고 말했었는데요. 하지만 공난숙은 이미 범인을 진태석으로 단정했습니다. 공난숙이 소리쳤습니다. 우리 별장까지 알고 드론으로 찍은 놈이면 뻔하네. 진태석 그 자식 감히 우리 영채를 건드려? 공난숙은 진태석 회장이 자신과의 동업 관계를 깨고 자신이 건넨 차기범 살해 영상을 역이용해 주영채의 영상을 조작하여 역공했다고 오해했던 겁니다. 공난숙은 바로 진태석에게 복수하기 위해 자신이 가진 차기범 살해 영상을 보내버렸습니다. 진태석 회장이 잔뜩 화가 나서 공난숙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공난숙, 지금 뭐 하자는 거야? 공난숙은 기분 나쁜 웃음을 터뜨리며 그를 조롱했었는데요. 공난숙이 말했습니다. 글쎄 그건 내가 하고 싶은 말인데요. 진 회장님, 도대체 왜 우리 영채를 건드리는 거죠? 우리 영채 그 집 며느리 안 시키고도 건양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많으니까. 아니 못 가지게 되면
무너뜨리는 건 더 쉽겠지. 이렇게 진태석과 공난숙의 관계는 완전히 파국에 이르렀습니다. 서로를 잡아먹지 못해 으르렁거리는 피해 전쟁이 시작된 건데요. 분노한 진태석은 이 폭로전의 책임을 주영채에게 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진태석은 경호원들을 이끌고 자신의 집에 있는 집으로 쳐들어갔습니다. 진태석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주영채, 이 계집, 너 때문에 건영이 망하게 생겼어. 내 놈의 더러운 살인 비밀을 터뜨리다니.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주영채는 공포에 질려 달아나려 했지만 진태석의 경호원들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진태석이 주영채를 강제로 납치하려 하자 이 광경을 목격한 공난숙이 미친 듯이 달려와 딸을 보호했습니다. 공난숙이 분노로 이를 갈았습니다. 진태석, 감히 내 딸에게 손대? 너 오늘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공난숙은 진태석과 격렬하게 몸싸움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진태석이 계단에서 굴러 크게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폭력적인 사태는 곧바로 뉴스 속보로 보도되었고 두 사람의 폭로전이 이어지면서 건양의 주가는 곤두박질치고 공난숙의 투자를 원하는 이들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주영채는 살인 과거가 떠올라 극도의 심리 미약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주영채가 울먹였습니다. 엄마 무서워. 사람들이 나보고 살인자라고 손가락질하는 것 같아. 딸까지 제정신이 아니니? 공난숙의 마음은 착잡해졌습니다. 이게 다 진태석 때문이야. 공난숙은 이를 갈았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은 한혜라 부회장의 치밀한 계략이었습니다. 진세우는 자신의 서재에서 주영채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주영채는 여전히 박경신의 환영을 보고 신경질적으로 웃고 있었고 진세우는 그런 그녀를 무표정하게 바라봤습니다. 그때 주하늘이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주하늘은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으로 진세훈을 바라봤습니다. 주하늘이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세훈, 이게 말이 됩니까? 당신이 주영채와 손잡고 얻으려 했던 복수가 결국 너 자신을 이렇게 망가뜨린 겁니까? 너는 복수라는 이름으로 파멸의 길을 택했어. 너가 복수에 미쳐서 우리 모두를 망가뜨리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보지 않을 거야. 진세훈은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진세훈이 말했습니다. 주하늘, 형은 여전히 나를 가르치려 드는군. 우리가 적대적인 관계라는 걸 잊었어? 당신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공난숙에게 충성하는 척하는 것처럼 나 역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주영채를 이용할 뿐이야. 당신의 연민과 충고는 필요 없어. 주하늘이 울분을 토했습니다. 나는 너를 동정하지 않아. 나는 너가 차정원에게 준 상처 때문에 너를 경멸해. 나 역시 공난숙을 무너뜨려야 하는 사람이지만 너처럼 비열하게 스스로를 희생하여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지는 않아. 진세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하늘에게 다가갔습니다. 진세훈의 눈빛은 고독과 광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진세훈이 속삭였습니다. 형이 감히 나를 심판해? 형이 내 아버지를 무너뜨릴 때까지 나는 주영채의 남편으로 살아야 해. 이 파국은 오로지 나 혼자 감당해야 할 몫이야. 형이 차정원에게 마음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 하지만 내가 그를 끊어냈으니 더 이상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주하늘은 진세훈의 냉정한 태도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주하늘은 무거운 침묵 끝에 물러났습니다. 주하늘은 돌아서며 생각했습니다. 정원 씨를 향한 당신의 파괴적인 집착을 끊어내는 것은 이제 나의 몫이야. 두 사람의 폭로전이 이어지면서 건양의 주가는 곤두박질치고 공난숙의 투자를 원하는 이들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주영채는 살인 과거가 떠올라 극도의 심리 미약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주영채가 울먹였습니다. 엄마 무서워. 사람들이 나보고 살인자라고 손가락질하는 것 같아. 딸까지 제정신이 아니니? 공난숙의 마음은 착잡해졌습니다. 이게 다 진태석 때문이야. 공난숙은 이를 갈았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은 한혜라 부회장의 치밀한 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영채의 악행이 세상에
드러나면서 진세훈의 입지는 더욱 좁아졌습니다. 그는 악녀와 손잡았다는 비난에 시달렸지만 복수를 위해 묵묵히 버텼습니다. 경찰의 감시가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난숙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딸 주영채가 심리 미약 상태에 빠지자 공난숙은 복수의 목표를 진태석에서 한혜라로 완전히 돌렸습니다. 공난숙은 한혜라가 건양 그룹의 비자금 조성에 깊이 관여했으며 이를 진태석에게 뒤집어 씌우려 한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잡기 위해 마지막 발악을 시작했습니다. 공난숙은 진태석의 비서 황 실장의 전화를 도청하던 중 한혜라가 진태석 회장의 차기범 살해 은폐 증거와 자신의 비자금 조성 기록을 은밀히 분리 보관하고 있다는 대화를 엿듣게 됩니다. 공난숙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공난숙이 중얼거렸습니다. 한혜라, 너는 내 남편의 비밀을 팔아 권력을 얻으려 했지? 하지만 나 공난숙의 딸이 당하는 꼴은 못 봐. 너도 똑같이 무너져야지. 공난숙은 수중에 남은 모든 자금과 인맥을 털어넣어 진태석의 금고를 관리했던 은퇴한 고위 관료를 매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관료는 한때 진태석의 수족이었지만 진태석이 공난숙에게 폭행당해 무너지자 배신을 결정한 겁니다. 관료는 공난숙에게 충격적인 정보를 넘겨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혜라가 차기범 사건의 진짜 공범을 보호하기 위해 진태석의 비리를 숨긴 USB 외에 또 다른 비장의 USB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USB에는 한혜라가 건양 그룹의 회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법적으로 치명적인 덫을 설치해 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공난숙이 섬뜩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혜라, 내가 나를 무너뜨린 순간부터 너의 파국은 시작됐어. 내 딸만 당할 수는 없지. 공난숙은 곧바로 자신의 비자금 규모를 모두 검찰에 잦은 신고하며 한혜라 부회장의 검은 거래에 대한 진술을 준비했습니다. 이는 자신도 처벌받겠지만 한혜라가 회장에 오르는 순간 그녀를 끌어내릴 수 있는 공난숙의 마지막 파멸의 카드였습니다. 공난숙은 자신의 복수심이 딸의 몰락과 함께 절정으로 치달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주영채의 악행이 세상에 드러나면서 공난숙 회장에 대한 여론도 최악이었습니다. 기자들이 공난숙에게 몰려들었고 공난숙은 주영채를 대신하여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공난숙이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딸 영채의 죄는 닳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건양그룹의 진실은 감춰질 수 없습니다. 저는 한혜라 부회장이 건양그룹 회장 자리를 노리고 벌인 모든 불법과 증거 조작에 대해 모든 것을 진술할 것입니다. 이 모든 비극의 중심에는 한혜라 부회장의 탐욕이 있었습니다. 공난숙은 검찰 조사실로 향하면서 자신이 던진 이 마지막 카드가 한혜라와 차정원에게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파멸했지만 복수만은 성공해야 했습니다. 나날이 악화되는 건양 주가는 진태석 회장의 루머로 심각한 오너 리스크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때 기다렸다는 듯이 한혜라 부회장이 나섰는데요. 한혜라가 진태석에게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분간 내가 회사를 맡을게요. 이렇게 주식 떨어지는 거 보고 있을 수만은 없어요. 아직 직책이 약한 세훈이가 맡는 것보단 내가 당신 자리에서 회사를 정상으로 만들어 놓을게요. 저만 믿어요. 당신은 잠시만 물러나 있어요. 진태석은 한혜라의 제안이 의심스럽고 불안했지만 당장의 회사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에 어쩔 수 없이 물러서기로 했습니다. 수습하는데 한두 달이면 되겠지. 라고 생각했지만 한혜라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히려면 적어도 6개월은 지나야 할 거예요. 그때까지 내가 건양 그룹을 정상화시켜 놓을게요. 이렇게 모든 일은 한혜라의 뜻대로 이루어졌고 한혜라는 드디어 건양 그룹 회장 대리 자리에 올라 그룹의 정권을 잡게 되었습니다. 한혜라는 커다란 회장실 책상에 앉아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내가 진태석의 집착을 견딜 수 있었던 것도 다 건양 때문이었어.
살인자 누명을 쓴 차기범을 피해 진태석에게 간 것도 이것 때문이었던 것만 같아. 한혜라는 자신이 건양의 주인이 되는 것이 복수이자 욕망이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었더라고요. 이제 한혜라에게 남은 일은 딱 하나였습니다. 진태석과 공난숙을 완전히 감옥에 집어넣는 일이었는데요. 한혜라는 전자금고를 열고 한때 진태석에게서 빼앗기지 않기 위해 숨겨놓았던 비리 문서와 USB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불법 비자금 조성, 차기범 살해, 은폐 협력, 수십억 대탈세 등 모든 파일이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었는데요. 한혜라는 USB를 검찰과 금융감독원에 각각 익명으로 발송하도록 황 실장에게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두 번째 USB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공난숙에게 치명적인 정보들이 들어있었지요. 공난숙의 자금 세탁 기록, 폭력 조직 연계 대출, 비공식 부동산 투기 등이었습니다. 당신들 두 사람 서로의 피를 빨아먹으며 살아왔지. 이제 그 피가 서로에게 독이 되도록 만들어줄게. 한혜라는 중얼거렸습니다. 건양 그룹 회장이 된 한혜라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는데요. 그녀의 목표는 자신이 건양의 주인이 되는 것, 그리고 모든 악의 축을 영원히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공난숙 역시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딸의 살인 영상이 유포되고 진태석에게서 딸을 지키려다 오히려 폭행 혐의를 받자 공난숙은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공난숙은 수중에 남은 모든 자금과 인맥을 동원해 한혜라의 약점을 파헤쳤습니다. 공난숙이 절규했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너 혼자 회장 되게 두지는 않을 거야. 한혜라. 공난숙은 한혜라가 진태석에게서 권력을 빼앗기 위해 비자금 조성 및 증거를 조작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공난숙은 이 단서를 바탕으로 차정원을 찾아가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난숙은 차정원을 향해 가장 아픈 곳을 찔렀습니다. 공난숙이 차정원에게 물었습니다. 어머, 차정원 씨, 당신의 남편 진세훈이 당신을 버리고 우리 영채와 결혼해 무너지는 모습을 보는 기분이 어때요? 당신의 엄마 한혜라는 당신의 비극적인 결혼을 보고도 냉정하게 권력을 쟁취했지. 당신과 진세훈의 불행까지도 한혜라에게는 건양을 차지할 기회였을 뿐이야. 당신은 당신 엄마의 성공을 위한 가장 완벽한 희생양이었던 겁니다. 내가 이 사실을 세상에 알려 한혜라의 위선을 만천하에 드러내줄까? 차정원은 공난숙의 위협에 단호하게 대응했습니다. 차정원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공난숙 회장님, 당신은 이미 당신의 악행 때문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날 건드리면 당신 딸 영채 씨에게 더 큰 불행이 닥칠 거예요. 나는 한혜라의 딸로서 나의 복수를 완성할 겁니다. 당신의 헛된 협박은 여기서 끝내세요. 이 협박은 잠시 공난숙을 멈칫하게 만들었지만 공난숙은 이내 한혜라의 비리 관련 추가 증거를 찾기 위해 광적으로 집착했습니다. 한편 진세훈은 주영채와 결혼하고 한혜라 부회장의 복수를 돕는 악의 축으로 완전히 변모했습니다. 진세훈은 한혜라가 회장에 오른 틈을 타 주영채의 동영상 카드를 이용해 한혜라의 기범사고 연루 약점을 공격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진세훈은 차정원에게 선언했습니다. 당신의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를 해쳤다. 복수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완전히 등을 돌렸었죠. 차정원은 진세훈의 비극적인 타락과 한혜라의 권력욕을 모두 지켜보며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차정원은 공난숙의 녹음 파일에 진위를 파헤치던 중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 진태석의 탐욕과 조종에 있었음을 확신했습니다. 한혜라 역시 진태석의 압박에 시달리던 또 다른 피해자였을 가능성이 보였던 겁니다. 차정원은 주하늘이 준 최종 단서와 함께 진세훈을 구하고 진태석을 무너뜨릴 마지막 복수 계획을 완성했습니다. 차정원은 이제 더 이상 한 남자의 아내도 한 여자의 딸도 아닌 복수자 차정원이었는데요. 한혜라가 진태석을 검찰에 고발하고 공난숙의 비리를 금융감독원에 넘긴 그날
차정원은 진태석의 집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차정원이 진태석에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어머니가 당신을 무너뜨렸고 당신이 가진 모든 비밀은 세상에 공개될 겁니다. 진태석이 분노에 차서 차정원에게 소리쳤습니다. 내가 뭘 알아? 감히 날 협박하는 거냐? 내 어미와 내가 짜고 날 배신한 거지. 차정원이 눈물을 애써 참으며 진태석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당신의 집착 때문에 평생 고통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내 아버지의 인생을 짓밟고 진세훈 씨의 어머니까지 위태롭게 했어요. 당신이 바로 이 집안의 진짜 괴물이었습니다. 차정원은 진태석에게 주하늘이 확보한 차기범 사건의 최종 증거를 내밀었습니다. 이 증거는 진태석이 차기범에게 누명을 씌우고 은폐하는 과정이 담긴 결정적인 파일이었습니다. 진태석은 그제야 모든 것을 잃었다는 절망감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며칠 후 진태석과 공난숙은 나란히 검찰에 소환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구치소로 향하는 장면은 온 국민에게 충격을 주었었는데요. 한편 한혜라는 건양 그룹의 진짜 회장이 되어 모두의 축하를 받았습니다. 한혜라는 진세훈을 찾아가 사과했습니다. 한혜라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세훈아, 내 친모 일 미안하다. 내가 오해했었지만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지 못한 건 진태석 때문이었다. 하지만 진세훈은 차가웠습니다. 진세훈이 공허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늦었습니다. 저는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길을 택했습니다. 어머니의 복수를 위해 영채 씨의 남편이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어머니께도 복수할 겁니다. 영채 씨의 도움으로요. 진세훈은 차정원에게도 냉담했습니다. 진세훈이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내 아버지가 처벌받았지만 나는 이미 파국을 택했어. 돌아갈 순 없어. 차정원은 이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이룬 복수는 세훈 씨를 그 괴물 진태석의 굴레에서 해방시켜준 것이니까. 그리고 차정원은 진세훈의 결혼을 통해 주영채가 점점 미쳐가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세훈은 주영채의 살인 비밀을 빌미로 결혼을 유지했지만 그들의 결혼 생활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주영채는 밤마다 박경신의 환영에 시달렸고 진세훈은 사랑하지 않는 여자 옆에서 고독하게 잠들었습니다. 진세훈은 차정원에게도 냉담했습니다. 진세훈이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내 아버지가 처벌받았지만 나는 이미 파국을 택했어. 돌아갈 순 없어. 차정원은 복수에는 성공했지만 파국을 택한 진세훈에게 냉정한 동정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주하늘이 차정원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주하늘이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의 삶을 살아가세요. 주하늘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차정원의 가슴을 따뜻하게 울렸습니다. 차정원은 그제야 자신이 진세훈을 이용하는 복수라는 굴레에서 벗어났음을 실감하며 주하늘에게서 새로운 감정의 시작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시청자들은 아직 궁금합니다. 과연 진세훈 주영채의 파국적인 결혼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그리고 회장이 된 한예라의 진짜 욕망이 차정원의 복수를 다시 방해하게 될지는 다음 회차를 기대해주세요. 드라마 친밀한 리플리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셔서 다음 이야기 놓치지 마세요.